JTBC는 어제 역술에 빠진 민간인 노상원 씨의 롯데리아 내란 모의 CCTV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노 씨의 행적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전날 당시 정보사령관이 장관님 계엄 보고를 하고 왔다고 노 씨에게 보고했는데 그 통화 육성이 노 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을 67시간 앞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들어섭니다. 이어 노 씨의 부름을 받은 전직 대령과 현직 준장들이 차례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노 씨가 내민 계엄 계획이 담긴 문건을 정신없이 받아 적습니다. CCTV에 찍힌 롯데리아 내란 모의 장면입니다. 노 씨가 이렇게 내란 모의에 속도를 낸 건 계엄 준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노 씨는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쯤 소장 계급인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통화했습니다. 노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문 전 사령관이 오늘 오전 장관님 계엄 보고를 하고 왔다고 말하자 노 씨는 몇 시에 보고했냐고 묻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오전 9시 반에 들어가서 10시 40분에 나왔다고 자세히 말합니다. 노 씨는 계엄을 두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노 씨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정확히 임무를 줘서 준비하라거나 예비진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 되면 어떻게 하라고 전화로 지시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시간도 정해줬고 3명으로 3, 4교대 정도면 된다며 인원 배치까지 설명합니다. 실제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는 중앙선관위 정문이 보이는 곳에서 대기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곧바로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JTBC의 취재 결과 민간인 노상원 씨는 계엄 해제 뒤엔 3단계 대응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첫째, 대통령 기자회견. 둘째, 국민의힘 이탈표 방지. 셋째, 김용현 사면이었습니다. 노 씨는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도 있습니다. 이어서 박병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여 분 뒤 합참 지휘통제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바로 노상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겁니다. JTBC는 이날 통화에 대한 노 씨의 경찰 진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노 씨는 김용현이 망했다, 다 내 탓이다라고 말했다며 저도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자신이 생각한 대응 방안도 털어놨습니다. 노 씨는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고 둘째는 국민의힘 탄핵표 이탈 방지, 세 번째는 김용현 사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머릿속에 있는 구상이었을 뿐 김 전 장관에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옥중 편지에서 윤 어게인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쓰며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여론전을 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 씨가 생각한 대응 방안 일부가 실현된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노 씨의 구상은 헛된 희망이 됐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계엄 전날과 당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노상원 씨의 행적을 보면 국가의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노 씨가 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책임도 분명히 따져봐야겠습니다. 법조팀의 조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내란 모의 CCTV죠. 롯데리아 CCTV를 공개했는데 오늘 그 전날의 상황을 새롭게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2일부터 3일, 4일, 그러니까 계엄 전날 그리고 계엄 당일, 그리고 계엄 이후의 새벽 상황까지 노상원 씨 행적이 차례로 드러난 겁니다. 예. 먼저 12월 2일 오후 4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이 장관님에게 계엄 보고를 하고 왔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 뒤 노상원 씨는 계엄 당시 어떻게 인원을 대기하고 배정을 해야 할지를 좀 지시를 합니다. 예. 정보사령관이 소장 계급인데요. 민간인이 별 2개인 현역 장성에게 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지시를 내릴 정도로 군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계엄 계획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롯데리아에서 그런
내란 모의를 하게 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 씨는 계엄 전날 정보사령관의 보고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계엄 전날과 당일 아침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예. 이때 이미 계엄이 선포될 걸 분명하게 알았죠, 노 씨는. 그 다음에 계엄 7시간을 앞두고 본인의 집 근처인 롯데리아로 전현직 군인들을 불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건까지 가져갔고 이 전현직 군인들은 이걸 받아 적기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예. 한 현역 장성은 이걸 받아 적으려고 롯데리아에서 펜을 빌렸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군 시스템이 얼마나 무너졌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좀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엄 뒤에 이게 실패했잖아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찾은 사람도 바로 노상원 씨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김용현 전 장관이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며 전화를 했다는 걸 본 이제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예. 김철진 전 군사보좌관이었죠. 이 전화를 받은 다음에 이 노 씨는 윤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또 국민의힘 탄핵 이탈표를 방지한다. 또 셋째로는 김용현을 사면한다. 이런 것과 같은 세 단계의 시나리오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자회견이나 또 지지층 이탈 방지를 위한 여론전은 일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민간인인 노 씨가 머릿속으로 이런 구상을 했다는 것 자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노 씨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군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헌법 질서를 파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책임, 이거 반드시 따져야겠죠. 그렇습니다. 롯데리아 내란 모의 당시 CCTV 속 한 장면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노 씨 양손에 휴대전화 2대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한 대는 비화폰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노 씨에게 이 비화폰을 쥐어준 사람이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노 씨는 롯데리아 내란 모의 때도 장관을 수시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역술에 빠진 민간인이자 또 성범죄로 파면된 전직 정보사령관을 비선 계엄사령관처럼 움직이게 한 1차적 책임은 김 전 장관에게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또 특히 이런 노 씨의 존재를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도 반드시 규명이 돼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혜연 기자였습니다.